자, 여러분 333페이지를 펴니다. 333페이지. 우리 이제 뭐 드디어 여러분들 종강이네요. 여러분들 이제 뭐 1시간 하면은 1, 2월 과정 종강인데, 자 한번 봅니다. 뭐라고? 돌아보면 뭐 아득하고 그렇지 뭐. 자,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공부는 한 번의 큰 깨달음으로 그냥 그 학문적인 어떤 성과가 한 단계로 팍 올라가고 그거로 그냥 평정됩니다. 끝인데, 이 시험용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용 공부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용 공부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한 번 깨달음이 있었어도 또 보고 봐야지. 시간 깨달음이 없어. 아 그래 맞아 알았어. 시간 지나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인 공부는 큰 한 번 깨달음으로 학문적인 어떤 성과가 비신하고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지만, 하여튼 시험용 공부는 계속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아셨죠 여러분들?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은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라든가 진짜 아프도록 막 소금처럼 쓰리고 아픈 일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뭐 진짜 사랑했던 사람을 뭐 이별하는 뭐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슬픔을 겪었을 때 그게 그냥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게 아득해지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죠? 그래서 그냥 아득해지고 망각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 막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죽을 것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그랬나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뭐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어떤 뭐 그 마음이 저며오면서 계속 또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을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그 망각의 어떤 복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그런 슬픔 속에 그게 생생히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런 슬픔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쳐버리지. 그런데도 우리가 망각의 어떤 그런 선물을 받아서 계속 그런 슬픔도 잊어버립니다. 그 망각의 그 선물을 그런 곳에 이렇게 유익하게 그런 그 작용도 있지만, 또 하필이면 또 그 망각의 선물은 또 공부할 때도 그 망각의 선물이 똑같이 적용되는 바람에 공부할 때는 적용이 안 돼야 되는데, 공부하다 보면 또 배운 거 알았는데 금방 알았었는데 또 시간 지나면 까먹어버리고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보고 또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2월 과정 여러분들 돌아보면 뭐 이거 배운 것 같은데 그냥 머릿속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 들더라도 분명히 여러분은 진보해 있고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믿고 다음 단계로 3월을 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양도세 세율인데, 대상 종류에 따라서 또 보유기간에 따라서 등기 여부 등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요, 요 양도세 세율에 관한 거 대충만 한번 제가 그 구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아직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한번 편하게 봅니다. 여러분 양도세 세율은 봅니다. 이제 자, 과세표준 결정됐고 가필상 소기과에서 결정됐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양도세 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보시면 양도소득세 세율은 금방 봤다시피 세율 구조가요, 얼핏 보니까 비례세율도 적용되고 누진세율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면서 비례세율이 또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양도세 세율은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더하면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세율은 대상 종류별로 달라지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잖아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이 같이 갑니다. 우리 교재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나눠놨지만 이거 같이 갑니다. 얘네들.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오늘은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편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보기 편하게. 먼저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최고세율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미등기 양도하면 최고 높은 세율 몇 프로? 70% 적용됩니다. 등기가 됐다. 자, 등기가 됐다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 또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양도세 세율 몇 프로? 50%. 그 다음에 1년 이상 보유하면서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는 요거 자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6에서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자,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지. 미등기 양도하면 최고세율 몇 프로? 70% 적용되고 보유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50%, 40%. 자, 이렇게 적용되는데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6에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2016년 개정세법 비사업용 토지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다만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비사업용 토지 같으면 요 6에서 38% 요 6에 38% 요 세율에다가 여기다가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0%가 더 적용돼요. 그래서 10%더 적용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는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1,200만 원 이하면 16%, 뭐 이런 식으로 1억 5천만 원 처음엔 48% 이런 식으로 해서 16%부터 48%까지 이렇게 적용됩니다. 과표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 자세한 과표 크기에 따른 자세한 표는 나중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하여튼 그래서 16%부터 48%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비삼용 토지의 경우는 과표 크기에 따라서 16%부터 몇 프로까지? 48%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삼용 토지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그렇습니다. 그럼 비삼용 토지도 만약에 비삼용 토지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50%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근데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그러면은 저 2년 이상 보였을 때 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였을 때가 더 낫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어요.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할 때는 그중 각각 해당 세율 중에서 그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비삼용 토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원래 40%인데 만약에 했더니 만약에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6% 정도 될 때는 2년 이상 보였을 때 16% 정도 되면 어떤 거고요? 자, 이거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40%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게 2년 이상 보였을 때 48%가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원래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40% 이게 적용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거? 하여튼 큰 거예요. 높은 거. 높은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산수세 구한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큰 걸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는 요거 16%부터 몇 프로까지? 48%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요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거 좀 10% 더해진다는 걸 좀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눈으로 봅니다. 오늘은 이걸 달달로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한번 보시고 또 봅니다.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저렇게 가는데 그 건물 중에서 주택이라든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자, 세율이 또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달라요. 얘 미등기 양도했다. 자, 그러면 당연히 70%입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70%예요. 근데 등기가 됐다 그러면 보유 기간에 따라 또 달라져요. 적으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봅니다. 오늘은 다음 순환부터 세율 본격적으로 외우시고 오늘은 그냥 양도세 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등기됐다 그러면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달리 1년 미만 보유하면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40%입니다. 40%.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인데? 50%인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50%였잖아요. 근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였을 때 몇 프로라고요? 40%라는 거예요. 이걸 또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이상 적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요게 아니구나. 얘는 그냥 1년 이상만 보유해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자, 옛날에는 40 나눠졌었는데 지금은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세에서 6에서 38%를 요걸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 기본세율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만 보유해도 그렇습니다. 1년 미만 보유하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몇 프로고? 40%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요. 기타 자산 그러면 자, 우리가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골프, 콘도, 종합시설 이용 회원권 같은
자, 특정 시험을 이용한 건. 그 다음에 또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항도하는 영어권 등이 있었는데, 기타를 산 나왔다,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골프형권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기타를 산 나왔다, 골프형권. 골프형권 나왔다, 기타를 산입니다. 얘네들은 세율이, 기타를 산은 6에서 38%. 중요한 걸 빼먹었나. 아이고. 좌우지간. 그래서 그냥 등기업,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타를 사는 좌우지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좌우지간. 하여튼 뭐, 좌우단간이 맞아요? 좌우지간이 맞아요? 어떤 게 표준어예요? 좌우지간? 나는 왜 좌우단간이 더 옳은 말 같지? 좌우단간인지 하여튼 좌우지간이든 하여튼 좌우지간. 기타를 사는 그냥 무조건 6에서 38% 요거 초과 누진세율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형권의 양도세 세율은 50%이다.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형권의 양도세 세율은 50%다. 그럴듯하죠? 에? 아니고 50% 아니고 골프형권이니까 기타를 사니까 좌우지간 뭐라고요? 6에서 38%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그래서 제가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우리 교재 조금 복잡하게 돼 있죠? 다 설명을 다 드렸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를 산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양가로 사본 주식은 뭐 몰라도 되고요. 파생상품이요 몰라도 됩니다. 20% 뭐 이렇게 인하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왔는데 몰라도 됩니다. 파생상품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334페이지 보면 참고해. 자, 5단계 초과도진세율이요. 초과도진세율 정되는 경우라는 것은 자, 우리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2년 이상 보였을 때, 또 그 다음에 또 주택 및 조합원의 주권은 1년 이상 보였을 때, 또 기타를 사는 좌우지간 초과누수율이 정도입니다. 그럴 때 초과누수율이라는 거 한번 편하게 보세요. 과세표준 금액이 우리 1200만 원 이하 나왔다 그러면 6% 정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3억 원 초과금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9,010만 원 플러스 거기 3억 원 초과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오타나 이거. 얼마로 바꾸냐? 1억 5천만 원 초과로 바꿉니다.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로 바꿉니다. 9,010만 원 플러스 1억 5천만 원, 3억 원을 얼마로? 1억 5천만 원으로 바꿉니다.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38%.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그래서 교재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 자, 여태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의할 때는 발견을 왜 못했지? 자, 봅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38%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6%부터 몇 프로까지? 38%까지. 과표구간이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5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이걸 우리가 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율 적용 시 보유한 계산 같은 거 나중에 이제 차차 다 배우게 됩니다. 335페이지 지정지역 내 세율 적용,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자세히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건데, 하여튼 지정지역 거면 소득세에서는 투기지역을 얘기합니다.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이나 비상용 토지 같은 거 양도할 때 6에 38% 기본세율에다가 10%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등기 양도재산 봅니다. 미등기 양도재산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거지. 민법에서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 같은 것도 배우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자, 을이 갑으로부터 어떤 자산을 취득해가지고요,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등기하지 않고 팝니다. 등기하지 않고. 이랬을 때, 자, 을 미등기 양도했다고 합니다. 자,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팔았다. 그랬을 때는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특징 봅니다. 소득세법상 밑줄입니다. 제목에다 비과세 및 조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 받지 못합니다. 밑줄자.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해요. 옛날 시험에 비과세는 배제하지만 미등기 양도했을 때 비과세는 배제하지만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요. 계산구조, 양도세 계산구조에서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며 주죠.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보유투표공제 배제된다고 그랬죠? 네, 밑줄이고 제목에. 또 넘어갑니다. 336페이지. 제목에만 밑줄입니다. 양도소 기본공제도 배제된다고 그랬죠? 양도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합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최고세율 적용됩니다. 몇 프로? 70% 적용됩니다. 최고세율 70% 적용되고요. 밑줄이요.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이런 불이익들을 받습니다. 비과세 감면 다 배제되고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고 최고세율 70% 적용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뭐는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맛배기로 한번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우리 가필차장 소기과 보세요. 가필차장 소기구
구하고 읊어보셔야죠 여러분들. 양도세 계산거죠. 양도가에서 필요금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고 장기 보유금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에브리버디 다 같이요. 시작. 가, 필, 차, 장, 소, 기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구할 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한번 볼까요? 만약에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입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인데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금비를 뺐던 양도차익이 1억 원 나왔다고 쳐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이 토지의 경우 양도차익이 1억 원 나왔어요. 계산됐어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금비를 뺐더니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 얼마입니까?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승제, 기본공제 다 배제된 다음에, 그죠? 그럼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 일치하죠? 그러니까 양도차익 1억이면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과세표준 얼마야? 1억입니다. 자, 산출세까지 구해봐라. 세율은 몇 프로 적용해야 돼? 세율은 당연히 70% 적용해야지. 미등기 양도하니까.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얼마?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어떻게 한다? 일치합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빼는 게 없으니까. 자, 이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이해하시고 나중에 계속 강조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등기 양도했을 때 불이익상을 받고요. 필요금비는 적용되고요. 이번 법령이 정하는 등기로 보는 경우 이건 뭐냐?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의제 봐가지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337페이지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있죠? 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문제가 나와요. 자, 26회 시험은 좀 시험이 무난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전에는요, 지금 최근에 계속 뭐 21회 시험부터 세법이 좀 어려워지면서, 21회 시험부터 세법이 좀 어려워지면서 계속 이렇게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만 이제 또 안 나왔었어요. 무난하게 나오면서. 그래서 올해 시험이 우리 세법이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337페이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 2번 특히 배우자 직계존속 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여러분요 338페이지 하단에 3. 부당의 예산 부인 규정 특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이제 자주 나왔단 말이죠. 21회 시험 이외에 시험 어렵게 나오면서 작년에만 안 나왔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올해는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공부할 일입니다. 자, 342페이지 제7절 납세 절차로 갑니다. 342페이지. 자, 그래서 지금 뭐 기초 이론에서 우리 아직까지는 배우지 않습니다. 342페이지 제7절 납세 절차입니다. 자, 양도세 납세 절차는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양도세 소개할 때. 그래서 무조건, 또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개요 양도세는 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 때 먼저 세금 계산했으니까 이제 내야 되는데 납세지 관할 어디로 하느냐? 자, 거주자인 경우를 주로 우리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거주자 국내 주소납 자,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이다. 그럼 원칙 몇 줄입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로 한다 몇 줄이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주로 거주자일 때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땡입니다. 자,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로 한다?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양도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합니다. 자, 단 뭐 주소지가 둘 이상일 때 이런 거 그냥 참고로 보시는 거고. 예외 주소지가 없으면 어디로 한다? 거소지로 하고 이런 거. 자, 비고자일 때는 뭐 당연히 주소지가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소지로 가고 이런 건데 시험은 밑줄은 긋지 말고 시험은 모의고사 볼 때는 비고자일 때도 내고 그러는데 시험은 거주자일 때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험은 주로 거주자일 때를 물어보기 때문에 거주자일 때 양도세 납세지는 국세니까 종합 부동산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로 바꾸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고? 주소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343페이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혹시 그 닉네임이 제 카페에 가입하면서 하얀 민들레 누구예요? 예? 좋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본인이 살짝만 이렇게 손 들었으면 되는데 본인이 웃어버리니까 다 알아버렸잖아.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니까 344페이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라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신고 납부할 때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나눠지는데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정신고 납부를 안 해도 미리 말씀드리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확정신고 납부를 안 해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럼 둘 다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관계인지 그걸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인문과정에서 기초인문과정에서 남녀 수강생분들이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그 자리 앞자리 앉으려면 좀 일찍 와야 되나? 예, 지금 일찍 이런 자리. 근데 그 일찍 와가지고 그 좋은 자리를 혼자 앉아 있네. 예, 거기. 짝이 안 와서 그렇구나. 이미 이제 자리들이 딱 저기 해서 그렇구나. 예. 저 자리들이 치열해가지고 자리들이 막 싸움이 이제 슬슬 치열해져가지고 보니까 막 점점 여러분도 보니까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자리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려고 일찍 오는 것 같은데 뭐 학원들에 따라서는 막 지금 점점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3월달 되면 수강생들도 많이 옵니다. 더 많이 늘어서 이제 빽빽하게 찰 건데. 그러면은 이제 막 경쟁이 더 치열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내가 9시에 왔는데 요 자리를 앉았었는데 계속 그동안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런 다음날 내가 더 빨리 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 10분, 20분 더 빨리 오잖아요. 그랬더니 앉아있다니 보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애가 또 앉아있어요. 이런 나니까 8시. 이래가지고 막 경쟁 붙어가지고 막 10시 수업 시작인데 오전 8시 오고 막 이렇게 경쟁이 붙는데 작년에도 여기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슬슬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다른 데도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일찍 자리 치열한 곳은 막 자리 싸움부터 일찍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대부분 그렇지만 자기가 앉는 자리들이 대부분 이제 정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남녀 수강생들도 이제 자기가 앉다 보니까 남녀 수강생들 대부분 또 같이 이렇게 짝이 돼서 이렇게 우리 저쪽도 그렇지만 짝이 돼서 앉아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짝이 돼서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둘이 하여튼 얼굴 한번 보세요. 짝. 자, 그래서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짝이 돼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앉아 있는 남녀 수강생들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요. 지금 이제 미리 얘기한 거고. 제가 갑자기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데 여러분 누가 남자 수강생과 여자 수강생 중에 누가 깜짝 놀랄까요? 대부분 이제 중년분들 이렇게 앉았을 때 누가 깜짝 놀란다? 남자? 대부분 남자라고 여자 수강생들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누가 깜짝 놀라냐면 여자들이 더 깜짝 놀랍니다. 여자들이 더 깜짝 놀라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그냥 부인해 버립니다. 아무 관계가 아니긴 무슨 아무 관계가 아니라 동문수학해서 서로 협력해서 같이 자, 합격해야 되는 짝이지. 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여러분들이 이걸 관계를 잘 이제 심층 이제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3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냐, 둘이는. 자, 먼저 예정신고부터 봅니다. 1번 예정신고 및 기한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파생상품 제외 밑줄이고요. 그리고 그냥 읽어봅니다. 파생상품 가로 안에 제외만 밑줄 그어놓고 밑줄입니다. 그리고 읽어봅니다. 하여튼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고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기간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예정신고해야 되는데 이 경우 여기 밑줄입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가액에서 필용비를 빼는데 빵원이에요.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필용비를 빼는데 마이너스예요. 이런 경우에도 자,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일 때는 예정신고 할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양가로 1번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일반적인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 봅니다. 밑줄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생일이 언제지? 나 이름 또 까먹었다. 나 진짜 다솔이, 다솔이 맞다. 나 진짜 큰일 났네. 머리가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건지 아주 큰일 났어요. 하여튼 머리가 이래가지고. 자, 여러분. 다솔 생일이 언제? 5월 16일. 오, 자, 좋습니다. 2016년 5월 16일 날, 516, 5월 16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5월 16일 날. 제일 좋은 때인데. 원래 5월 달에 태어난 애들이 4월 달, 5월 달 태어난 애들이 머리가 좋은데. 언제? 9월? 9월 16일? 나 이거 큰일 났네, 머리가. 진짜. 기억력도 떨어지는데.
떨어지더니 귀까지 이거 지금 이상하네요. 아, 이제 큰일 났네, 이거. 9월? 아, 이거 금방 칭찬했더니 4월달, 5월달 태어난 애들이 머리 좋다고 그랬더니 9월달이란 말이지? 하여튼 좋습니다. 9월 16일 날, 자,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언제입니까? 이거 시험에서 아니요, 시험에서 이거 그 서술형으로 나올 때는 양도리 9월 16일 날 양도했을 때는 뭐 11월 16일을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자,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자, 언제입니까? 11월 30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도일로부터가 아니라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일반적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자기 생일로도 한번 해봅니다. 제 생일은 참고적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제 생일은 음력 1월 25일입니다. 자, 음력 1월 25일이 생일이고. 자, 하여튼 여러분 생일은 자기 생일날 딱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생일을. 제 생일은 딱 이렇게 마음속에 그렸어요. 여러분 생일도 생각하고 그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양도 그날 여러분 잘 생각했죠? 자기 생일날 양도리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자, 그럼 언제입니까? 빨리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생일날 다시 자기 생일날 시험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문에 뭐 정답 지문이든 아니든. 자, 다시 자기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자, 예정신고기한 언제입니까? 예정신고기 언제? 예정신고기한 언제? 3월 31일? 1월달 생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재미삼아서 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신 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중요하지만 나중에 보고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양도리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데 주식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기별로 몰아서 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요. 이런 식으로 분기에 양도리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됩니다. 재미삼아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그러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보세요. 자, 다솔이 생일. 자, 9월 16일 날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9월 16일 날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9월 16일 날 비상장 주식 양도했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언제입니까? 1, 2, 3, 4, 5, 6, 7, 8. 아이고 9월달로 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럼 원래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자, 하여튼 7, 8, 9. 요거 똑같네 이거는. 자, 봅니다. 7, 8, 9, 3, 4분기. 자, 분기 말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이렇게 해서 11월 30일 똑같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알았죠 여러분들? 만약에 1월 달에 저처럼 1월 달에 만약에 음력 1월 25일 1월 달에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력으로 해 환산하면 또 3월 달 되는구나. 하여튼 1월 25일 날 양도했다고 치고 비상장 주식을 왜? 자기 생일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원래 홍보하는 거야 원래 요즘은. 자, 1월 25일 날 양력으로 해서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이니까 1, 2, 3, 3월 30일이 속한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4, 5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 생일로 해서도 해보고 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재미삼아서. 됐습니다. 예정신고 납부 2번인데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납과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되는데 이제 물납돼야 한대요. 양도세 물납돼야 한대요.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물납에 관한 규정 삭제됐죠? 양도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안 되니까 물납 X 이렇게 해놓으세요. 물납은 X합니다. 그래서 물납은 이제 허용되지 않아요. 양도세는 물납 X고. 자, 그냥 일정 요건 갖춘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다만 밑줄에 분할 납부만 하면 됩니다. 물납은 X 해놓으시고요. 동그라미 4번 봅니다. 예정신고기한 내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쭉 밑줄입니다.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산세 적용되고요. 예정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니까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경우라도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도 밑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자진해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2개월 내에
자진해서 예정신고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산출세계 10% 세액공제택이 예전에 있었어요. 자진해서 예정신고 기간 내 신고하고 납부까지 이행하는. 근데 지금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자진해서 예정신고 납부 하더라도 세액공제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안 하면 가산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에 관한 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갑니다. 별건 아니고요. 이 여러 번 자산 양도할 때 앞에서 뭐 한 거 이미 세금 낸 건 빼서 계산한다는 건데 나중에 보고요. 자, 04번의 양도소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가 납부입니다. 먼저 1번 확정신고 및 기한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 금액이 있는 고지자는 그 양도소 과세표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기 또 미출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가필, 차상, 속입과 과세표준을 구했더니 빵원이에요. 또는 과세표준 구했더니 마이너스예요. 그런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역시 아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있다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똑같이 이거 생략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그러면 다 틀려요. 자,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우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밑줄입니다. 양도리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뭐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리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도 바꾼 적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당연히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2016년 만약에 2016년 7월 4일 날 만약에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냐?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나중에 볼 거고 3번도 나중에 봅니다. 별건 아니고요. 2번 확정신고 납부는 참고고 넘어와서 확정신고 생략을 봅니다. 3번 344페이지 하단에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밑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하여튼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험에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려요. 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2번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345페이지 동그라미 기억니은 디귿에서 기억번만 밑줄입니다. 기억번. 당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설명을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 사람이 이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3천만 원 나왔습니다. 3천만 원.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양도소득 예정신고,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했고요.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금 뭐 달라질 게 없는데 예정신고 했어요. 다음 년도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해요? 서로 불편하게. 그러니까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고요. 또 이 사람이 이번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는 인세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죠. 자,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비례세율 대상이다. 만약에 둘 다 70% 정도 되는 거라든가 둘 다 50% 정도 된다거나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합쳐서 5천에 50%나 70%를 적용하든 따로따로 적용하든 결론 똑같습니다. 비례세율은. 근데 이게 누진세율 대상이다. 누진세율은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데 과세표준이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정도 되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 자, 두 번째 자산을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할 때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이에요. 자, 이것을 합산해 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합산하여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해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합산해서 마지막에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요것에 대해서만
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합산하면 과표 커지고 세율 달라지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 여기 봅니다.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린세율 적용 대상 자산 같은 걸 여러 번 양도하나 그래서 세금 계산이 달라질 때는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납부할 때는 합산해서 확정신고 해야 되고 납부 자체는 이미 앞에서 이미 세금 낸 거, 기납부한 예정신고 납부하면서 세금 낸 거 있으면 그것은 기납부세액으로서 빼고 나머지만 납부를 하면 되겠지만 신고 자체는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다만 누린세율 대상 자산 같은 여러 번 양도해서 세금 계산 달라질 때는 마지막에 그것을 감안해서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니은 디귿번도 그런 얘기예요. 여러 번 양도할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05번에 양도소 과세금과 세계 결정 경정 일단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 346페이지 보시면 346페이지 맨 하단에 양가로 3번 가산세입니다. 346페이지 양가로 3번 가산세.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결정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장이 고지서를 통해서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미줄은 여기입니다. 세 번째 줄. 가산세를 적용할 때 이것부터 미줄이요. 가산세를 적용할 때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줄 쫙입니다. 자, 시험에 뭐 몇 년 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정신고 관련해서 자, 예정신고를 안 해가지고 가산세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적용됐다고 쳐요. 예정신고 납부를 불성실해서 확정신고 납부도 또 불성실했어요. 그래서 확정신고 납부를 또 불성실해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확정신고 납부 시에 가산세 이만큼 적용된다고 하면은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던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가산세 적용할 때 요만큼은 다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가산세가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반대로 물어봤어요.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그만큼은. 그러면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될까 봐요.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가산세는 뭐 똑같아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나왔는데 자, 우리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가산세는 신고기한,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되는 거 똑같습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자, 그런 말 없이 법정 신고했는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단순 무신고 가산세 20%.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인데 과소신고했을 때 몇 프로? 10%.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 얘기가 346, 347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이런 거 40, 단순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그 얘기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하루만 지나도 이건 깔아놓고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한 기간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 0.03% 만분의 3를 가산되는 거.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06번에 자, 징수환급 읽어보시는 거고 넘어갑니다. 348페이지를 보니까 348페이지 보니까 07번에 물납과 분할납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물납 이제 허용돼요 안 돼요? 양도세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허용 안 되니까 물납에 관한 규정은 그 전체 348페이지 내용을 X 이렇게 해놓습니다. 348페이지. 우리는 올해 2016년에 시험 보는데 틀림없이 2016년에 부동산 양도할 때라고 시험에 나오지 뭐 2015년에 양도했던 부동산인데 이러면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X 이렇게 해놓습니다. 큰 수로. 아니 그냥 제목만 딱 해지 말고 그냥 전체 거기다가 그냥 내용에다가 쫙 이렇게 하라니까 여러분들. 자, 해놓으시고 349페이지 봅니다. 분할납부는 허용됩니다. 양도세 분할납부 허용되는데 분할납부 요건 및 분할납부 기한입니다. 고지자로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요. 그러니까 분할납부는 뭐 확정신고 납부할 때만 허용되고 예정신고 납부할 때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둘 다 적용됩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밑줄입니다.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각각 1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밑줄 짝이요. 우리 재산세, 물납, 분할납부 기준금액 납부할 세 얼마 초과할 때?
재산세는 분할 납부 얼마 초과할 때 납부할세? 제가 윙크 해달라고 했었는데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할 때 납부할세 얼마 초과? 500만 원 초과할 때. 자, 양도세는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납부할세의 일부를 밑줄이고 그 다음에 또 밑줄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입니다. 자, 저를 봅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는 500만 원 초과할 때, 자, 분납기한,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재산세는 45일 네, 분할 납부입니다. 45일. 종부세, 양도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냐?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2개월. 양도세도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 2개월 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부동산을 9월 16일 날 양도했다고 했을 때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과 분납기한으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9월 16일 날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 기한부터 먼저 구해야죠. 양도에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네요. 그러니까 11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고 예정신고 기한이고 그 다음에 분납 기한은 언제냐 그러면 이 기한 지나서 언제? 2개월. 자,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네? 언제요? 1월 다음 연도 1월 언제? 31일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납기한 신고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에요, 여러분. 분납기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9월 16일 날 양도했을 때 예정 신고 기한과 자 그다음에 분납기한 구해봐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하여튼 나중에 답도 비교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배우고요. 자, 하여튼 분납, 양도세는 납부할, 재산세, 종부세는 분납 기준금액이, 분할 납부 기준금액이 500만 원 초과인데 양도세는 얼마? 1천만 원 초과입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넘게 내기도 어렵잖아요. 내가 윙크해달라는데 없었잖아요. 근데 양도세는 1000만 원 내는 거 뭐 우습지 뭐.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다. 분할 납부 기준금액, 양도세가 분할 납부 기준금액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부가세 봅니다. 08번에 납부할세액에 부과되는 조세 없음 그랬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소득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부과됐었는데 이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됐다는 거 조세총회에서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지방소득세 세율을 정해서 계산합니다. 자,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이 한 10분의 1 정도 세율을 정해서 계산해. 그래서 종전과 세금 부담 늘어나는 거 없이 우리는 똑같아요. 자, 여태까지 똑같이 소득세 낼 때 양도세 같은 소득세 낼 때 그 약 10% 정도의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여전히 함께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세로서 신고 납부하는 거지 소득세에게 부가세로서 신고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뭐 똑같습니다. 뭐 소득세 낼 때 10% 정도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를 여전히 똑같이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수험생이니까 구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서 신고 납부하는 거지 부가세로서는 아니다. 그래서 양도세, 부가세 세목은 원칙 없다. 다만 감면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 부과되는 세목이 있는데 어떤 게? 농특세가 감면세액 몇 프로 비율이에요? 몇 프로? 20%로 부과됩니다. 원칙은 없다는 거 빗줄. 근데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이거 아시면 되고요. 제8절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자, 얘기가 25회 시험 때는 자세한 내용이 문제에 나왔었어요. 뭐 또 자세한 내용이 27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낮고요. 자, 그렇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350페이지. 물론 이제 나중에 살짝 배우긴 배워요.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 내용도 좀 배우긴 배우는데, 오늘은 자, 뭐만 알고 가면 되냐면 350페이지.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납세무자가 누구냐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자, 거기 본문입니다. 350페이지 1 납세무자에서 국외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는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 계속이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둔 고지에 한해서 납세를 진다. 밑줄자. 그래서 3년으로 바꿔서 몇 번 나왔어요. 3년 아니고 몇 년? 5년 이상 보유한자입니다. 계속해서. 자, 보유한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고소를 둔 고지에 한해서만 납세를 집니다. 그래서 표를 보니까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요. 국내 소지하는 양도하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다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소지하는 자산 양도했을 때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다 과세합니다. 납세의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부동산 팔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샀다가 팔았습니다. 마돈나가, 파카스 마돈나가. 자, 파카스 마돈나는 비거주자라고 그랬죠? 국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주도 없잖아요. 그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인 송도에 있는 부동산 팔았습니다. 양도세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송도에 있는 부동산 팔았는데 세금,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 안 내고 어디 미국 가서 내려고? 그럼 우리나라는 뭐야? 당연히 비고자도 국내 소득은 납세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국내가 항상 우리나라 국내라니까. 비고자도 국내 소득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소유한 자산 양도했으면 당연히 세금은 내고 가야지, 비고자도. 자, 거주자의 대표적인 애국자, 진정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싸이. 싸이는 거주자죠? 예. 자, 싸이는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팔든 해외에 있는 국외 소유하는 부동산을 팔든 다 납세무가 있습니다. 다만 싸이 같은 경우에는 자,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거주 있는 자니까 예, 당연히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 5년 미만 주소 거주 둔 자, 국내 4년 주소 거주 둔 자는 자, 국외 소지하는 해외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예, 자, 그래서 옛날에 미녀들의 수다에 나왔던 그 미녀들이 대부분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살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 하여튼 4년 주소고 수준자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나라 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다. 요새 뭐 케이블 TV에 비정상회담인가 해서 외국 애들 막 나오고 그러던데 그런 애들 중에 어떤 애가 국내 4년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런 애가 외국에 있는 지나라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나라 국세청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만 알면 됩니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는 비고자는 당연히 납세무 없고 국외 소지 자산. 자, 그 다음에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자도 3년 아니고 몇 년?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거주자만이 납세무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순환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고 배운 내용을 집에는 복습은 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복습을 하고 가야지. 자, 복습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양도세 특히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 어떻게 외우시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양도가액에서 가, 필요경비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고 차, 장, 장기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차장, 소, 기, 과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뭘 구한다? 과세 표준 구합니다. 곱하기 1을 산출세이고요. 그럴 때 양도차익 계산이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하고? 실거래가에 따르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뭘 따르고? 기준시가를 따르고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 양도자와 양수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근데 이 실지 양도한 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입증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자, 우리가 축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과 실지 양도가액을 축에서 결정하는데 먼저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는 어떻게 취득가액을 추결정한다? 매, 감, 환, 기고. 양도가액이 콕 집어서 불명할 때는 어떻게 추결정한다? 매, 감, 기 순서로 추계해서 결정합니다.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추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추계하는 것이지 양도가액 불분명할 때 환상가액은 추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하여튼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자세한 것을 공부합니다.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한계 적용할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요, 양도차익 계산했어요. 차, 장, 소, 양도소득금액 구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통제입니다. 예,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장기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국외 소지의 자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장기공제는 국내 소지하는 자산만. 외국 다른 나라 국외자산까지 우리가 장기보유 그 나라 국가경제 신경 써가지고 장기보유 유도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자, 장기공제는 뭐만? 국내 소지하는 자산만. 국외자산 안 되고. 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항담 안 해주죠?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그 다음에 뭐? 조합원 입주권.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원조합원 입주권만.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 토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합니다. 장기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그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요. 장기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등기됐다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자, 3년 이상 보유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장기 보유별 공제. 그 다음에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입주권은 하여튼 안 된다고 했어요. 조합원 입주권, 원조합원 입주권이고. 장기부 등재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차장이니까. 근데 그럴 때 이 양도 차익은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 거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니라는 거. 공제를 적용할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하여튼 보유연수의 3%씩 적용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합니다. 일반적인 자산을. 그럴 때는 장용재 공제는 몇 프로 양도 차익에 10%부터 시작합니다. 10%. 그다음부터는 이제 보유연수의 3%씩 적용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죄송합니다.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3, 4, 12%.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3, 5, 15 이런 식으로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 30%까지 한돈에서 공제해 줍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인데도 과세되는 게 있느냐?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가주택 같은 이런 애들,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같은 이런 애들은 장기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왕창이 준다고 그랬죠?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8%씩 적용해.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 80%까지 24%, 80%까지 확대 적용해 줍니다. 왕창. 자, 그 다음에 투기 목적 그러니까 왕창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용재 계산했고 가필 차장 소 기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 구하기에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국외자산도 되고요. 비거주자가 양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종류, 보유량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자, 소득별로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양도 자산비라 되나 소득별로, 소득금액별로 연 250만 원 공제하는데 1년에. 그럴 때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금액을 구별하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례상.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그 다음에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또 얼마?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750만 원까지 이 세 개를 다 양도했을 때는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구했어요. 자 곱하기 세율인데 양도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린세율이 다 정됩니다. 동일한 대상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세율을 정할 때는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 구한 다음에 둘 중 어떤 거? 어떤 것을 그 세액으로 해요?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또 주식, 파생상품 각각 세율이 다른데 그럴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양도했다 몇 프로? 7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한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직 못 사도 돼요.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6에서 38%까지의 초과 누린세율 정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근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자 미등기 70이고 등기됐을 때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몇 프로? 40%라는 거, 50%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38%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아까 앞에서 토지, 비삼용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자 10%, 6에 38,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 38% 거기다 10% 가산해가지고 16%부터 몇 프로? 48%까지 비삼용 토지는 적용됩니다. 10%를 가산합니다. 비삼용 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기타라산 아직 모르셔도 되긴 되는데 기타라산 나왔다. 골프형권 나왔다. 기타라산. 얘네들은 좌우지간. 좌우지간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우당간, 좌우지간 6에서 38%입니다. 뭐 1년 미만 보였을 때 무조건 6에서 38%. 골프형권. 좌우지간 6에서 38%. 기타라산, 골프형권. 자,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한번 외워보려고 이렇게 한번 기억해보려고 노력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양도세 세율에서는 하여튼 둘 중 큰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 70% 최고 세율 이거 하고 비삼용 토지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 양도할 때 비삼용 토지는 6에서 38% 거기다가 10% 가산해서 16%부터 몇 프로? 48% 정도 된다. 요거만이라도 알고 가시면 돼요 오늘. 세 가지만이라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납세지입니다. 거주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예요, 주소지예요. 주소지라는 거. 자. 양도세는 고기를 드시고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가 나눠지는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을 때 예정신고 해야 됩니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생략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거 양도했을 때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자, 양도 일로부터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 이거 안 하면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자, 예정신고 납부할 때도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손금액인 때도 확정신고 해야 되는데 먼저 일반적으로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아유, 다리 왜 나와? 양돌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 확정신고 납부 안 해도 가산세입니다. 예정신고 환자는 확정신고 생략할 수 있습니까? 예, 예정신고 환자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 일정 대상 자산 같은 걸 여러 번 양도했을 때 마지막에 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요. 양도세는 자,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됩니까? 물납은 안 됩니다. 근데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물납은 안 되고 뭐는 허용돼? 분할납부는 됩니다. 자, 그럴 때 분할납부 양도세 납부할 때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자,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부가세 먹은 원칙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감면 받았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의 20%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정확히 모르더라도 대충 흐름은 좀 알고 계시고요. 숫자까지 모르시더라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는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납세무자는 자, 비거주자는 당연히 안 되죠. 예, 거주자야 되는데 거주자 그냥 거주 안 되고 몇 년?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고소 둔 거주자에 한해서만 양도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고기를 드시고 이거 나 혼자 열심히 한 것 같아. 여러분 복습 안 하고. 자, 하여튼 1, 2월 달 여러분 기초이론과정 고생 많으셨고 아까 얘기했듯이 잠깐만 멈추고 3월 달에 오실 때 아직 조금 이제 늦게 오셨거나 좀 부족하신 분들 3월 달 오실 때 1월 달에 강의한 촬영한 동영상 강의 자, 조세 총론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듣고 3월 달을 맞이하셔야지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또 처음부터 버거워집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꼭 당부드리고. 자, 그동안 1, 2월 달 자, 언손 호흡 불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신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에게 또 옆에 있는 동료에게 또 열강하느라고 고생한 저에게 힘찬 박수를 치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